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신영입니다. 이번에는 가부키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부키 증후군은 아동이 성장과 발달 지연을 보이면서 가부키 증후군에서 보이는 특징적인 얼굴 형태를 보일 때 가부키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가부키는 17세기 초부터 전해지고 있는 일본의 전통 연극을 이야기합니다. 가부키의 중요한 찡에는 특유의 음악, 의상, 무대 장치를 이용하고 그리고 게쇼라고 하는 독특한 화장 방법, 가부키 메이크업을 사용합니다. 가부키 공연을 하는 모습입니다. 특징적인 의상과 무대 장치, 그리고 가부키 메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부키 화장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눈을 길게 화장하고 눈썹을 높게 화장하는 것입니다. 가부키 증후군이란 무엇일까요? 가부키 증후군은 아동이 성장과 발달 지연이 있으면서 전형적인 얼굴 특징을 보이는 것인데 눈이 길고 특히 아래 눈썹의 바깥쪽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눈썹은 아치형의 높은 눈썹을 보이고 있고 코는 뭉툭하고 낮은 코입니다. 그리고 컵 모양의 큰 귓바퀴를 보입니다. 가부키 증후군은 유아기의 근긴장증 저하를 보이면서 발달 지연이 있고 그리고 동시에 가부키 증후군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 유전자의 병적 변이를 확인하면 가부키 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유아기 근긴장 저하의 병력이 있고 성장과 발달 지연이 있으면서 가부키 증후군을 시사하는 특징적인 얼굴의 형태를 보이면 유전자의 변이 소견을 확인하지 않고도 가부키 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눈이 길고 아래 눈썹이 뒤집어져 있고 코가 낮고 귀가 크고 특히 가부키 증후군 아동에서는 손끝이 볼록볼록한 손가락 끝 패드를 보이고 있고 이것이 특징적인 이상 형태증 중의 하나입니다. 가부키 증후군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부키 증후군은 눈이 길고 아래 눈썹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코는 짧고 윗입술은 얇고 아랫입술은 상대적으로 두껍습니다. 귀는 크고 돌출되어 있고 가부키 증후군 아동들은 다모증, 털이 많고 척추 측만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키와 체중이 적은 성장 저하를 보이고 심장, 콩팥 등의 기형이 있을 수 있고 쇠항, 항문이 만들어져 있지 않는 위장관계의 기형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자폐 특징을 포함한 다양한 행동 문제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특이한 얼굴 형태를 보이면서 성장 지연과 지적장애, 그리고 척추 측만증 등을 포함한 골격계 기형을 보입니다. 그리고 손가락 끝 패드 등을 포함한 지문학적 이상을 보이는 것이 가부키 증후군의 대표 증상이 되겠습니다. 가부키 증후군 아동입니다. 눈이 길고 아래 눈썹의 바깥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귀는 크고 돌출되어 있고 성장과 발달 지연을 보이고 지적장애를 보입니다. 가부키 증후군 아동들은 성장 지연을 보이는데 출생 당시에는 정상적인 신장과 체중을 보입니다. 그러나 출생 이후에 약 80%까지 아이들이 성장 지연을 보입니다. 그리고 가부키 증후군 아동들은 영유아기에 근긴장 저하증을 보이고 약 70% 정도에서 빨기장애, 즉 수유장애를 보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관을 통해서 수유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가부키 증후군 아동의 대부분은 식도 역류 증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위장관 문제를 보여서 항문 직장 기형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가부키 증후군은 영유아기에 근긴장 저하를 보이고 성장과 발달 지연 그리고 지적장애를 보입니다. 전형적인 얼굴 특징을 보이고 다모증과 척추 측만증 그리고 심장과 콩팥의 기형, 항문 이상 등의 위장관 기형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자폐 특징을 포함한 행동 문제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가부키 증후군의 원인과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부키 증후군은 유전체 변이에 의한 유전 질환입니다. 우리의 몸에는 DNA가 있는데 DNA는 매우 가늘고 깁니다. 이러한 DNA를 히스톤이라고 하는 단백질의 디스크에 꽁꽁꽁꽁 묶어서 패킹하고 있습니다.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을 보이고 있는데 히스톤 단백질 8개가 만드는 히스톤 디스크에 얇고 긴 DNA가 꽁꽁꽁꽁 묶여서 패킹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을 실패에 감을 때도 느슨하게 감을 수도 있고 단단하게 감을 수 있는 것처럼 히스톤 단백질의 DNA를 감을 때도 그 정도를 조정하는 여러 기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전이 히스톤 단백질에 이와 같은 메칠기를 붙이는 기전입니다. 이런 히스톤 메칠화가 잘 이루어져야지 유전자의 발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히스톤 단백질 8개 중에 H3 히스톤 단백질의 네 번째 위치하는 아미노산 라이신, K는 라이신의 약자인데 H3 히스톤 단백질 네 번째 위치하는 라이신의 메칠기를 붙이는 히스톤 메칠 트랜스퍼레이즈 2D 유전자의 변이가 가부키 증후군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또한 H3 히스톤 단백질의 27번에 위치하는 라이신에서 메칠기를 떼어나는 라이신 디메칠레이즈 6A도 가부키 증후군의 약 5%에서 원인 유전자가 됩니다. 즉 현재까지 가부키 증후군의 원인 유전자로 알려져 있는 것은 라이신 메칠 트랜스퍼레이즈 2D가 가장 흔하고 약 75%의 가부키 증후군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가부키 증후군의 약 5%에서는 H3 히스톤 단백질의 27번에 위치하는 라이신의 메칠을 떼어내는 라이신 디메칠레이즈 6A의 변이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라이신 메칠 트랜스퍼레이즈 2D 유전자는 12번 염색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라이신 디메칠레이즈 6A는 X 염색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전자의 돌연 변이에 의한 가부키 증후군일 때 여성 아동들은 남성 아동에 비해서 증상이 매우 경미하거나 증상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에서는 X 염색체가 2개 있기 때문에 하나의 유전자에 변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유전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유전자의 변이에 의한 가부키 증후군 여성이 아기를 낳을 때 딸이나 아들에게 비정상적인 유전자를 전달할 가능성은 50%입니다. 그러나 이 유전자의 변이에 의한 가부키 증후군 남성이 아이를 낳을 때 이 남성의 X 유전자는 아들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딸에게 이 유전자를 전달할 확률은 100%입니다. 라이신 메칠 트랜스퍼레이즈 2D 유전자의 변이가 가부키 증후군의 가장 흔한 원인이면서 약 75%를 차지합니다. 라이신 디메칠레이즈 6A의 변이는 가부키 증후군의 약 5%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체 가부키 증후군의 약 20%는 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유아기의 근긴장 저하증과 발달 지연 그리고 특징적인 이상형태증을 2개 이상 보이는 경우에는 유전자의 변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가부키 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가부키 증후군은 임상적으로 가부키 증후군의 특징적인 형태를 보이고 성장과 발달 지연이 있을 때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라이신 메칠 트랜스퍼레이즈 2D의 염기 서열 분석을 먼저 하고 이것이 정상일 경우에는 같은 유전자의 미세 결손이나 중복이 있는지를 분석합니다. 이것도 정상인 경우에는 라이신 디메칠레이즈 6A의 염기서열 분석을 하고 이것이 정상인 경우에는 같은 유전자의 결실이나 중복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가부키 증후군 환자의 약 20%는 라이신 메칠 트랜스퍼레이즈 2D나 라이신 디메칠레이즈 6A 돌연 변이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가부키 증후군은 얼마나 흔할까요? 유병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부키 증후군은 1980년대 초에 일본에서 처음으로 기술되었습니다. 도쿄 가부키 극장의 배우 분장을 닮은 얼굴 특성을 따서 가부키 메이크업 증후군으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가부키 증후군으로 불리고 있고 가부키 증후군은 희귀 질환이라서 32,000명 중에 1명의 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1년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26만 500명입니다. 따라서 2021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약 8명의 가부키 증후군 아동이 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부키 증후군의 치료입니다. 가부키 증후군을 유발하는 원인 유전자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만 그 유전자의
변이를 고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가부키 증후군의 치료는 증상에 대한 치료입니다. 성장 지연이 있을 때 성장을 촉진하는 치료를 합니다. 발달 지연이 있을 때 재활 치료, 인지 치료, 언어 치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빨기 장애 등이 있고 그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관을 이용한 수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나 콩팥에 기형이 있는 경우 또는 항문 기형이 있는 경우에 수술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척추측만증 등의 골격 이상이 있을 때 그것이 진행되는지 많이 진행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수술 치료나 보조기 치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등이 있을 때 이에 대한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부키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부키 증후군은 성장과 발달 지연을 보이면서 특징적인 얼굴 형태를 보이는 유전체 질환 중의 하나입니다. 희귀 질환으로 32,000명 중에 1명꼴로 발생하고 원인은 12번 염색체에 위치하는 라이신 메틸 트랜스퍼레이즈 2D의 변이나 또는 X 염색체에 위치하고 있는 라이신 D 메틸레이즈 6A의 변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약 80%이고 20% 정도에서는 원인 유전자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가부키 증후군의 특징적인 얼굴 형태는 눈이 길고 눈썹이 높고 아랫 눈썹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코는 짧고 뭉툭하고 귀가 크고 담호증이 있고 척추 측만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장과 콩팥의 기형, 항문 기형 등을 동반할 수 있고 지적 장애와 언어 지연 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등을 보일 수 있습니다. 가부키 증후군의 진단은 성장과 발달 지연을 보이면서 원인 유전자의 변이가 발견하는 경우 진단할 수 있고 영유아기의 근긴장 저하증과 발달 지연을 보이면서 특징적인 얼굴 형태의 2가지 이상을 보이는 경우에도 유전자의 확진 없이 가부키 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가부키 증후군의 치료는 원인 유전자 변이 자체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므로 증상에 대한 치료입니다. 성장 지연에 대한 치료, 발달 지연에 대한 재활, 인지, 언어 치료 등이 필요하고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심장과 콩팥 기형 그리고 항문 기형 등이 있을 때 이에 대한 수술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빨기 장애가 심한 경우에는 관을 통한 수유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 등이 있을 때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가부키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